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전에 녹화를 이걸 다 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이 스크린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검은색이 나와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스트림제이슨 RPC 모듈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 스트림제이슨 RPC가 아닌 메시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내역은 이전에 이미 웹소켓으로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웹소켓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JSON RPC도 적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스트림 JSON RPC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약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전에 이제 웹소켓 가지고 저희가 메시지 핸들러 가지고 이전에 JSON RPC를 처리하도록 저희가 코드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뭔가 처리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이 JSON RPC 이외의 메시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걸 좀 알고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이건 이제 빙이고요. 빙에서도 AI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매번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스트림 JSON RPC를 이용해 가지고 웹소켓 상에서 JSON RPC와 non JSON RPC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서버 예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었고 이쪽은 이제 커스텀 포매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을 보여줬어요. 왜 클라이언트 소켓을 보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커스텀 포매터를 만들어 가지고 JSON RPC 쪽에다가 이 커스텀 포매터를 전달하고 커스텀 포매터 내부에서 JSON RPC 메시지와 JSON RPC 메시지가 아닌 걸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질문을 했을 때는 잘못된 코드를 얘가 보여줍니다. 스트림 JSON RPC가 없는, 실제로 스트림 JSON RPC 라이브러리에 없는 코드를 빙 AI가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메시지 arrived라는 이벤트를 로출을 해서 그 이벤트에다가 핸들러를 등록하면 거기에 이제 스트림 JSON RPC가 내부에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코딩을 해주거든요. 네, 해당 코드는 사실상 없어요. 스트림 JSON RPC에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수정한다고 해도 그대로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제안해주는 거는 이 포매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notify async를 통해서 non-json 메시지를 보내면 이 non-json 메시지를 내가 처리해도 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제 저는 이전에 만든 이런 코드들이 있어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또 다르게 구현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아요. 이 커스텀 포매터 가지고 처리해라. 처음에 제가 예전에 질문을 했을 때는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드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나중에 지금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포매터를 가지고 처리하라고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커스텀 포매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커스텀 포매터를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를 수정했습니다.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를 그대로 이제 수정할 수는 없었고요. 자, 제가 이거를 좀 확대를 할게요. 웹소켓 올 메시지 핸들러라는 걸 만들었는데 상속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예전 스트림 JSON RPC의 코드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가 직접 코딩한 내용이 있어요. 리드 코어 싱크하고 라이트 코어 싱크가 있는데 저는 리드 코어 싱크만 오버라이드 했고요.
오버라이드 해도 여기 최소의 코딩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이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의 코딩을 제가 가져와 버렸습니다. 여기 리드 코어 싱크 쪽이 있을 건데 리드 코어 싱크 쪽에 이렇게 코딩한 부분을 제가 수정을 했어요.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여기 안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GitHub 들어가 보시면 코드들이 있으니까요. 그 코드 확인하셔가지고 스트림 제이슨 RPC에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가 있을 거예요. 소스에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코드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요 내부의 코드는 사실상 거의 수정할 내용이 없었고요. 이쪽 요 밑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is json rpc 메시지라는 걸 하나 추가한 게 다예요. 혹시 모르니까 스트림 json rpc 쪽 제가 GitHub 쪽 소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참조를 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cs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다 가져왔어요. 그냥 여기 뭐 컨스트럭터 부분이랑 프로퍼티들 다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뭐 사이즈나 컨텐츠 시퀀스 빌더 뭐 이런 것들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저기 빙 AI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제 포매터 있잖아요. 그 포매터를 가지고 뭔가 수정해서 처리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리드코어 싱크를 수정하기로 했고 리드코어 싱크에 보니까 코드들 지금 제가 만든 코드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is json rpc 이 메시지 다 읽어내고 나서 요 밑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JSON RPC 메시지로 변경해주는 포매터 이용해서 변경해준 거예요. 그쪽이 있을 텐데 요 메시지가 이제 뭐 JSON RPC 메시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뭔가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저는 JSON RPC 메시지인지 체크를 해서 JSON RPC 메시지면 JSON RPC 메시지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기존대로 그게 아니면 raw message arrived에다가 제가 받은 이 received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핸들러 이벤트에 의해서 이벤트를 등록한 핸들러 쪽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is json rpc 메시지는 다시 이제 크게 키울게요. 자,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JSON RPC인지 메소드인지 또 있어요. ID, 파라미터까지 체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체크해서 JSON RPC 스키마인지 보고 그게 아니면 JSON RPC가 아니라고 생각한 다음에 일반적인 메시지구나 라고 판단했어요. 이제 트라이 할 때 일반 메시지면 parse 할 때 일어나겠죠. 그래서 펄스가 나올 거고 그냥 JSON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JSON RPC는 아니지만 그 JSON 메시지로 들어왔을 때도 요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면 JSON RPC가 아니구나 하고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나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이 프로세스 JSON RPC async 서버 쪽에서 처리할 때 웹소켓 all message 핸들러를 쓰도록 하고요. 핸들러에 대해서 등록하고 나서 얘를 이제 write line 하도록 해놨어요. raw message arrived 이거를 뭐 non-json RPC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더 보기 쉽겠죠. 이렇게 해놓고 클라이언트 쪽은 뭐 그대로 요걸 그대로 쓰고 있고요. 아마 클라이언트 쪽도 수정을 해야겠죠. 만약에 둘 다 C샵으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hello world라는 거를 JSON RPC 형태로 한번 보냈고 그냥 일반적인 웹소켓 메시지로 한번 보냈어요. 이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버를 실행해보고 서버를 실행하면 리스닝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웹소켓을 다시 디버그해서 뭐 디버그 without 디버깅 해서 그냥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 echo hello world 뜨죠.
그리고 서버 쪽도 있을 거예요. 서버 쪽을 보시면 서버 쪽에 보시면 리시브 메시지가 헬로 월드가 왔죠. 이게 제이슨 RPC고요. 이 아래쪽 얘가 넌 제이슨 RPC로 보낸 거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한 거예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면 제이슨 RPC와 제이슨 RPC가 아닌 메시지를 둘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플렉이라는 웹소켓 라이브러리를 가지고도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도 이 메시지 핸들러를 어떻게 수정하여 가지고 저걸 처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챗 GPT나 빙 AI를 통해서 코딩할 때 주의할 점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챗 GPT나 빙 AI가 완전히 정답을 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관련된 내역을 보고 익혀서 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 AI가 배우는 단계라고 하죠.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은 처음엔 해주다가 나중에 안 해주거나 또는 A라고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챗 GPT나 빙 AI를 가지고 어떠한 쿼리를 날려서 그 쿼리에 대한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도움을 받고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꽤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스트림 제이슨 RPC라든지 제이슨 RPC 메시지 포맷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라는 것을 본의 아니게 안쪽에 코드까지 확인하면서 수정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덕분에 이제 제이슨 RPC 메시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